아시아 자이언트 말벌과 얼굴을 맞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확실히 당신을 궁금하게 만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을 약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곤충. 그들은 어디에나 있고 작지만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생태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위험하면서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기, 독수. 특정 곤충은 잘못된 시간에 건너면 실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위험한 곤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랄 준비를 하고 다음에 가까이서 볼 때 조금 더 조심하세요. 번호 1. 아시아 자이언트 말벌. 매혹적이고 때로는 두려운 아시아 자이언트 말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특성과 그룹 행동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놀랍고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곤충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이 말벌은 전염병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며 살인 말벌이라고 불리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서식지는 동아시아로 제한되었지만 2016년에 유럽에 도달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생태계의 균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에게 정말 위험합니까? 이 말벌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고립된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둥지와의 가까운 만남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연히 그들 중 한 명과 길을 건너는 불행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곤충은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위풍당당한 크기 외에도 물린 것은 상당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벌을 특히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자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수분과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꿀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벌은 꿀벌을 사냥할 때 이러한 자연적인 과정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꿀벌에 의존하는 작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관심사는 환경 균형을 보호하고 그들의 존재가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크기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이 곤충과 자연에서 그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생물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번호 2. 켄터키 플랫 노래기. 기술적으로 켄터키 플랫 노래기는 이 목록에서 보여줄 거의 모든 것과 달리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항목으로 트릭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로 삼기 위해 선택하는 생물이다. 아니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을 애완동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글쎄요. 분명히 그들은 약 7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진 사람들에 따라 훌륭한 애완동물을 만듭니다. 하나 갖는 것을 고려할까요? 그렇지도 않아.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번호 3. 민도 뿔 아놀 또는 피노키오 도마뱀은 파충류 왕국에서 가장 흥미로운 생물 중 하나이며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박차 같은 코로 유명한 이 도마뱀은 1950년대에 발견되었을 때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수컷만 발견되었습니다. 암컷뿔 아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1960년대에 사라진 것은 과학자들에게 많은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명백한 멸종의 주요 원인은 에콰도르 민도 근처의 서식지의 삼림벌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05년에 한 무리의 조류 관찰자들이 고독한 도마뱀을 발견했는데 그 도마뱀은 잃어버린 뿔 아놀로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이 도마뱀을 더 연구하기 시작한 연구자들의 희망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 파충류는 낮에는 나무에 숨어 위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밤에는 색이 밝아져 손전등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왜 색깔을 바꾸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는 아놀의 코 부속지인데 이 부속물은 특이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구온에 사용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컷은 짝짓기 전에 이 부속물을 흔드는데 이는 그것이 싸움을 위한 도구가 아님을 암시합니다. 그들의 연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뿔이 있는 아놀이 남아 있는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희귀성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둘러싼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이 도마뱀과 그들의 서식지를 계속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 4. 밝은 금속 색조와 번개 움직임을 가진 호랑이 딱정벌레는 곤충 세계의 실제 포식자입니다.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며 공격적인 사냥 스타일과 강력한 턱 덕분에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작지만 무시무시한 딱정벌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며 시속 5.5마일, 약 9km/h에 달하며 크기에 비해 인상적인 속도입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한 것은 속도뿐만 아니라 독이 있는 물기입니다. 먹이를 잡으면 독을 주입하여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저항 없이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들의 독은 일반적으로 치명적이지 않지만 한번 물면 심한 통증, 부기 및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를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것은 그의 공격성입니다. 그는 효율적인 사냥꾼일 뿐만 아니라 극도로 영토를 주장합니다. 위협을 느끼면 주저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독이 있는 물기로 공격합니다. 치명적인 속도, 강력한 턱, 독이 있는 무는 힘을 가진 호랑이 딱정벌레는 자연계에서 위험이 항상 큰 크기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번호 5. 자이언트 물벌레는 호수, 연못, 잔잔한 강에 서식하는 매혹적인 수생 곤충입니다. 이름이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곤충은 매우 숙련된 포식자입니다. 최대 12cm 길이까지 자랄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수생 곤충 중 하나입니다. 이 곤충은 진정한 수중 사냥꾼입니다. 그것은 강한 앞다리를 사용하여 작은 물고기, 올챙이, 심지어 더 작은 곤충을 포함한 먹이를 잡습니다. 일단 먹이를 잡으면 먹이의 내부 조직을 액체로 바꾸는 강력한 타액을 주입하여 쉽게 빨아먹을 수 있게 합니다. 훌륭한 사냥꾼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물벌레는 공기를 호흡한다는 흥미로운 면도 있습니다. 그는 빨대처럼 몸 안에 있는 작은 튜브를 통해 산소를 들이마시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갑니다. 이 곤충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수컷이 새끼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알을 낳은 후 암컷은 알을 수컷에게 주어 부화할 때까지 등에 붙어 다닙니다. 마치 아기가 가득 찬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거대한 물벌레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진미로 간주되어 튀기거나 구워서 요리합니다. 번호 6. 길라, 힐러. 나는 괴물은 사막의 악몽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독이 있는 이 도마뱀은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깁니다.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북부의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며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독이 있는 도마뱀 중 하나입니다. 검은색과 주황색 구슬 무늬가 있는 두꺼운 피부는 위험을 인식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위협을 무시합니다. 길라 몬스터는 공격할 때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의 무는 느낌은 마치 압력 나사와 같아서 그는 이빨의 홈을 통해 독을 주입하기 위해 단호하게 씹는다. 그 독은 사람을 죽이도록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타는 듯한 통증, 부기 및 메스꺼움을 유발하며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더욱이 길라 괴물이 한번 물리면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괴물의 턱은 끈질긴 결단력으로 달라붙습니다. 느긋한 걸음걸이와 차분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포식자입니다. 느리지만 사나운. 그들 앞에서는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번호 7. 벨벳개미는 작지만 무시무시한 곤충으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미가 아니라 말벌의 일종입니다. 빽빽한 빨간색과 검은색 털로 덮인 그들의 몸은 무해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이 작은 생물은 곤충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물린 상처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하고 사나운 곤충으로 훨씬 더 큰 포식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독을 주입하는 침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쏘는 것이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고통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희생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다시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접근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독 외에도 벨벳개미는 매우 탄력적인 외골격을 가지고 있어 거의 파괴할 수 없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마지막 경고로 큰 비명을 지릅니다. 곤충의 세계에서는 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부의 투쟁입니다. 그리고 벨벳개미는 그들의 존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번호 8. 대벌레 어케리어 스티뮬리어 안장 애벌레. 이 작은 애벌레는 무해해 보이지만 이 작은 생물이 이 목록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애벌레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애벌레를 사랑스러운 곤충으로 생각하고 결국 아름다운 나비로 변신합니다. 그러나 이 목록에서 여러 번 볼 수 있듯이 해당 규칙에는 예외가 있으며 안장 애벌레가 명확한 예입니다. 이 애벌레는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이 들어있는 털과 가시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부 애벌레는 독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이 애벌레와 접촉하면 불편한 발진이 생길 수 있지만 더 심각한 상황에서는 편두통, 위장 문제, 천식 합병증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작고 무해해 보이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인상적입니다. 확실히 안장 애벌레는 자연에서 표지로 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생물들을 멀리서 감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번호 9. 의입곤충은 자연에서 가장 인상적인 모방의 예 중 하나입니다. 파스밀리드, 파즈밀리즈즈. 라고도 알려진 이 곤충은 밝은 녹색에서 갈색까지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 신선하거나 말린 잎과 섞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곤충이나 곰팡이에 물린 것과 같은 자연적 피해를 시뮬레이션하는 반점과 변색이 있어 위장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 곤충은 주로 아시아의 열대 지역에서 발견되며 울창한 숲에 서식합니다.
그들은 주로 야행성이며 위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잎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낮을 보내고 밤에는 숙주 식물의 잎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잎곤충의 번식 행동은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컷보다 큰 암컷은 유성생식과 단성생식, 파어서노제니시스를 통해 번식할 수 있는데 이는 난자가 수정없이 발달하는 과정입니다. 잎곤충은 진화적 적응에 매혹적인 예로 독특한 외모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열대 환경에서의 행동과 생태학으로도 두드러집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은 동물의 왕국에서 생존 전략의 놀라운 다양성과 정교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번호 10. 불개미. 분명 많은 분들이 정원에서 이 활기찬 작은 개미들과 마주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미는 일반적으로 그다지 위험하지 않으며 실제로 크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매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개미는 이 규칙의 예외입니다. 비록 몸집은 작지만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위협을 느끼면 주저하지 않고 물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들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물기는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가 밝아지게 하는 독을 주입하여 그들의 방문을 상기시키는 붉은 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성가실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특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 작은 생물은 두려울 뿐만 아니라 문화적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부족에서는 젊은이들이 불개미가 가득 찬 장갑을 끼고 통과 의례의 일환으로 쏘임을 견뎌야 합니다. 약간 소름 끼치긴 하지만 확실히 용기를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번호 11. 채찍거미 또는 꼬리 없는 채찍정갈로 알려진 엠벌리 피지언즈는 채찍정갈 또는 비너그릴로즈와 다릅니다. 그들은 독이 없거나 비단을 생산하지 않으며 꽃자루를 사용하여 단단히 잡을 수 있지만 거의 물지 않습니다. 2023년 현재 약 260종의 엠블리피지안이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뭇잎 아래나 동굴과 같은 따뜻하고 습한 장소에 숨는 것을 선호합니다. 일부 종은 지하에 살고 야행성입니다. 석탄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엠블리피지아의 화석이 있습니다. 이 절지 동물은 2개의 신체 분절, 4쌍의 다리, 작은 자루와 컬리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8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앞다리는 채찍과 비슷하게 길고 감각이 풍부하며 꽃자루는 먹이를 잡는 데 사용되며 모양과 크기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짝짓기를 하는 동안 수컷은 땅에 정자를 쌓고 암컷은 난자를 수정하기 위해 이를 수집합니다. 엠벌리 피지언즈는 주로 다른 절지 동물을 먹지만 때때로 작은 척추 동물을 먹습니다. 그들은 털갈이 중에는 먹지 않으며 기대 수명은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일부 애호가들은 적절한 기질이 있는 높은 인클로저에 애완동물로 보관합니다. 포로 상태에서는 귀뚜라미나 바퀴벌레와 같은 작은 곤충을 먹습니다. 번호 12. 팬더개미는 벨벳 말벌이라고도 알려진 묘틸리디 계통에 속하는 곤충의 일종입니다.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정한 개미가 아니라 날개 없는 말벌입니다. 이 별명은 팬더곰의 색깔을 연상시키는 검은색과 흰색 버섯이 결합된 독특한 모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팬더개미는 대담한 색상 패턴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종에는 뚜렷한 성적 이형성이 있습니다. 암컷은 날개가 없고 더 튼튼한 몸을 가진 반면 수컷은 날개가 있고 더 얇습니다. 남녀 모두 강한 외골격과 분절된 더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암컷은 방어와 먹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강력한 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레가 원산지인 판다개미는 건조하고 모래가 많은 지역에 서식합니다. 암컷은 고독하며 대부분 땅에서 발견되며 먹이를 찾고 작은 구멍으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수컷은 수명이 짧고 주로 짝짓기를 위해 암컷을 찾는 데 전념합니다. 인간에게는 위험하지 않지만 팬더개미는 고통스러운 쏘입니다. 이 곤충은 동물계의 진화적 적응에 매혹적인 예로 독특한 외모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건조한 환경에서의 행동과 생태학으로 두드러집니다. 번호 13. 잎곤충은 자연에서 가장 인상적인 모방의 예 중 하나입니다. 파스밀리드, 파즈밀리지즈, 라고도 알려진 이 곤충은 밝은 녹색에서 갈색까지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 신선하거나 말린 잎과 섞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곤충이나 곰팡이에 물린 것과 같은 자연적 피해를 시뮬레이션하는 반점과 변색이 있어 위장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 곤충은 주로 아시아의 열대 지역에서 발견되며 울창한 숲에 서식합니다. 그들은 주로 야행성이며 위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잎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낮을 보내고 밤에는 숙주 식물의 잎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잎곤충의 번식 행동은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컷보다 큰 암컷은 유성생식과 단성생식, 파어서노제니시스를 통해 번식할 수 있는데 이는 난자가 수정없이 발달하는 과정입니다. 잎곤충은 진화적 적응에 매혹적인 예로 독특한 외모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열대 환경에서의 행동과 생태학으로도 두드러집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능력은 동물의 왕국에서 생존 전략의 놀라운 다양성과 정교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번호 14. 황금거북이 딱정벌레는 북미가 원산지인 작은 곤충으로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반짝이는 껍질이 특징입니다. 이 딱정벌레는 주로 고구마와 블루벨과 같은 컨발별 레이스에 속하는 식물의 잎을 먹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이 딱정벌레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위협을 느낄 때 색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반짝이는 황금색 껍질을 나타내지만 포식자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색조가 더 흐릿한 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적응을 통해 그는 공격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더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황금거북이 딱정벌레의 생활 주기는 알에서 성체까지 여러 단계로 구성됩니다. 암컷은 입 아래쪽에 알을 낳고 부화하면 유충이 개걸스럽게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애벌레 단계에서 이 생물은 몸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물질을 분비하여 포식자에 대한 추가 방어를 제공합니다. 번호 15. 기린 바구미는 마다가스카르가 원산지인 특별한 곤충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몸 길이의 몇 배에 달하는 매우 긴 목입니다. 이 유난히 긴 목은 자연 서식지인 마다가스카르의 열대 우림에 있는 식물의 키 큰 입에 접근할 수 있는 독특한 적응 능력으로 주로 수액을 먹습니다. 이 바구미는 바구미의 전형적인 타원형과 조밀한 몸체로 구별되지만 길고 가느다란 목이 틀림없이 특징입니다. 먹이를 먹는 기능 외에도 목은 방어 역할도 하는데 기린 바구미는 목을 사용하여 포식자를 물리치거나 인상적인 길이로 포식자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기린 바구미는 마다가스카르가 원산지이지만 독특한 해부학적 구조와 서식하는 환경에 대한 독특한 적응으로 인해 전 세계 곤충학자와 자연 애호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생명체의 놀라운 다양성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매혹적인 예입니다. 번호 16. 봉제 애벌레. 이걸 보면 만지지 마세요. 식물에서 이 털 뭉치를 발견하면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입니다. 이것은 박제 애벌레로
머리카락처럼 보이는 길고 빽빽한 버섯으로 덮인 유충입니다. 일부 무고한 사람들은 그들의 솜털 같은 모습에 도취되어 그것이 매우 독성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손에 쥐어버렸습니다. 겉보기에는 부드럽고 순진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머리카락 아래에는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가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의 쏘임에 대한 반응은 꿀벌, 말벌 및 개미의 쏘임에서 경험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그 효과는 최대 12시간까지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들은 자극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구토와 현기증을 유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뼈가 부러졌을 때의 통증이 매우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권고는 숲 한가운데에서 가발처럼 보이는 것을 본다면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애벌레는 아메리카 대륙 전역의 시골 지역에서 발견되므로 캠핑을 할 때 주의하십시오. 번호 17. 학명이 터러타푸서스 놀리켈러인 불멸의 해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4,000종의 해파리 중 하나이며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일 것입니다. 1843년에 발견되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인정받은 것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해파리가 어느 정도 성체가 되면 첫 번째 발달 단계로 돌아가 생활 주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인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고 몸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도 우리의 몸을 젊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과정은 영원히 반복되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메커니즘이 인간이 충분히 발전된 분자 유전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복제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해파리가 전체 과정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미 연구되고 있습니다. 해파리는 포식자에게 잡아먹혔을 때만 죽습니다.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이 해파리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까? 번호 18. 거대한 등각류, 바다의 바퀴벌레. 이 생물은 햇빛이 닿지 않는 차갑고 깊은 바다에서 삽니다. 이 동물들의 가장 큰 군집은 대서양에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가장 오래된 종 중 하나로 간주되며 화석 기록은 공룡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저에 떨어지는 쓰레기를 모두 먹어치우는 쓰레기 생물로 해저를 청소하는 생물 군대의 일부입니다. 때로는 배고픔이 너무 커서 먹을 동물의 유해를 찾지 못하면 포식자가 되어 해삼, 바다 해면 및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심연의 깊이에서는 음식이 부족하고 때로는 몇 달을 먹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식을 찾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이 닿지 않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자연 서식지에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것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번호 19. 보라색 개구리. 인류에게 가장 알려지지 않은 생물 중 하나입니다. 이 개구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굴 안에서 보내며 1년에 2주 동안만 굴 밖으로 나옵니다. 데이트하는 유일한 이유는 짝짓기입니다. 모든 보라색 개구리는 떠나서 짝짓기를 하고 다시 굴로 돌아오는데 동의하는 것 같으며 다음 짝짓기 시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거의 모든 시간을 숨어 보내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들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았다. 그들은 최근인 2003년 인도에서 거의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키가 7cm도 안 되고 똥 조각처럼 생겨 그 존재를 알기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서부 가트, 웨스턴 고츠, 라고 불리는 작은 지역에만 살고 있으며 지구상의 다른 곳에는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뿌리가 약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이후로 거의 아무것도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화석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보라색 개구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지만 당신의 삶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들의 목록에 그것을 추가하십시오. 번호 20. 벌거벗은 두더지지. 그들은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의 지하 터널에 사는 작은 설치류이며 뿌리와 궤경을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해충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단 며칠 만에 당근 작물을 망칠 수 있으므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존재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새로운 종인지 아니면 털이 빠진 병든 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학자들은 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들이 새로운 종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영원한 젊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진다. 그들의 기대 수명은 다른 설치류보다 길다. 일반적인 쥐는 평균 약 3년을 살지만 벌거벗은 두더지쥐는 약 30년을 삽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늙어서보다는 포식자에 의해 죽습니다. 그들은 또한 종양 발생에 대한 높은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암에 면역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또한 산소 없이 몇 분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1분 동안 산소가 부족하면 죽기 시작하지만 산소 없이 최대 18분을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동물 중 하나와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